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 1부에서는 네네. 서울시를 솔직히 진짜 울분을 토하듯이 네. 약간 대차게 비판을 했었었는데 2부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좀 비판해 볼까 합니다. 이제 전국 단위로 갑니까 이제? 전국 단위라기보다도 사실 조금 이 정책이 좀 네. 잘 했으면 싶은 마음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자꾸 집값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네. 자꾸 정부가 이상한 대책들만 내놓다 보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타이틀을 좀 세게 해봤어요. 부동산 공급 발표?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슈가 좀 됐었죠. 2024년도 7월 18일에 관기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발표를 많이 했어요. 네네.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빠숑님도 이 관련 내용을 하셨을 텐데 네. 이번 발표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일 뉴스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저 주제를 비껴나갈 수는 없었고 저거 아마 이틀 정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게 제 답입니다. 그쵸. 네, 사실 임팩트가 하나도 없었어. 이거 무슨 예를 들어 718 부동산 대책으로 말하기도 네. 이 대책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네. 그냥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의견 표시지 이걸 대책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뭘 하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것도 없고 이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 거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7월 18일자 기사인데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 잠실 엘리트 상승세 이끌어 리센츠 84 아니고요. 5구가 22억의 실거래가를 찍었다 하고요. 야, 5구가 22억이면 84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네, 리센츠가 22억, 엘스도 질 수 없다. 네. 21억 3천에서 거의 전고점 턱 밑으로 추격했다. 마용성도 질 수 없다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뉴스를 뒤엎고 있고 솔직히 언론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말하기도 하는데 현장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들이 나오죠. 문정부 때 패닉 바잉, 네. 재현 우려, 매매도 뛰고 전세도 뛰고 미친 거 아니냐. 공급 부족, 매매 전세 동반 상승, 매수 수요 쏠림,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러니까 이제 정부가 불안불안하죠. 이거 가만히 있자니 좀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나온 게 이 발표인데 네. 정부가 공급상 잘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 최 부총리님께서도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러면 뭘 하겠냐? 그린벨트 해제 좀 더 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좀 더 해주겠다. PF 정상 사업장에서는 좀 더 보증을 해주겠다. 그리고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화. 비아파트 공급 일단은 하겠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해주겠다. 무주택, 소형주택 범위 확대를 해주겠다. 이거 확대해주면 청약 경쟁률 더 높아지겠구나 라는 생각들도 들면서 이런 얘기들 이것저것 했는데 빠숑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지? 그린벨트 해제가 눈에 띄는 건가? 공급을 더 하겠다는 건가? 그냥 이 정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얘기하는 게 기대를 했더니 별 내용이 없어 라고 하신 거고 네네. 그리고 수도권에 공급 더 해주고 그린벨트 더 풀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3기 신도시 이렇게 많이 지정해놨는데 그럼 예를 들어 3.5기 신도시 혹은 4기 신도시 발표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지정을 어디다 할까요? 또 어디 여기 일산 요쪽 주변에 네. 땅 많은 데들 이런 데 하겠지. 경기 남부는 없잖아요. 네. 여기 동탄과 평택 사이는 좀 있는데 이런 데다 짓겠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다 더 지은 거야?
그린벨트 더 풀어가지고 여기 아파트 더 짓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또 얘기 나오는 게, 그래 이제 뒤에 신문 십답도 있었습니다. 야, 지금 서울 수도권 과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는 너네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만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뭐 예의주시할 정도로 엄청 막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장관님께서도 명확하게 지금 집값 오르는 거 아니라고도 막 구두 발언도 하셨잖아요. 통계적으로는 그런 거 보죠. 지금 비아파트와 지방주택 가격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과열은 아니야. 지금 뭐 서울만 좀 그렇고 있는데 진짜 과열 움직임이 나타나면 조치할 거야. 이제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뭐 이런 거,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 심리 등이 복합 작용한 건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공급 부족 얘기들 많이 하지만 2024년도, 2025년도 공급은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뭐 입주 물량 줄어든 것처럼 보여져도 실제로 이제 10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뭐 유사하든가 90에서 110%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작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114에서 통계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너네들이 잘못 통계를 했어. 부동산원이랑 114 통계. 114 통계는 민간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부동산원 통계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뭘 믿고 통계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입지가 양호한 청년 안심주택이 빠져 있대요. 우와, 청년 안심주택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통계가 잘못됐구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추정 물량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24년, 25년 얘기 나오잖아요. 24년도와 25년도는 우리가 이거 부동산 지인 통계거든요. 여기 봤을 때 2만 세대, 3만 세대 뭐 적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2026년도가 문제죠. 물론 이런 민간 업체들은 분양 공고 뜨는 거를 집계 해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26년도가 다가왔을 때 또 분양하는 거 보면서 수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산대로만 보면 만 세대도 안 되거든요. 또 문제가 되는 거가 그럼 이제 진짜 2026년도에 공급 절벽 얘기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서울 같은 경우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가 멸실이 됩니다. 왜냐면 서울은 빈택지가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2024년도도 거의 2만 세대도 여기서 13,000세대는 다 둔촌지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싶은 건 거죠. 결국은 공급이 올해 지금 공급 물량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인 거죠. 지금 이주 철거는 계속적으로 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들어갈 주택이 없는 건 거고 지금도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세 금액이 진정이 안 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 둔촌주공 입주하면 그 일대 뭐 강동구나 뭐 하남이나 이 일대 전세 금액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전세만 그런 거지 매매가 무너진 것도 아니었었고 그러고서 25년도에도 이제 동부권에 또 입주 물량 좀 있거든요. 그런 애들 있고 나면 그때만 그 일대 지역들 전세 금액은 안정할 수 있겠지만 2026년도에는 공급도 없어요. 그러면 전세 금액 폭등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26년도 이슈는 없고 2023년, 2025년도는 공급이 평년보다는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2026년도 이후가 문제다 하는데 동문서답하는 거죠. 2024년도, 2025년도는 괜찮아요. 누가 2025년도 얘기했어요? 2026년도가 문제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허가 물량 어마어마하게 줄기 때문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물량이 더 문제거든요. 정부가 공급 부족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 이상하죠? 아까 정부가 공급은 충분하다 했는데 왜 정부가 공급 부족이 인정한 셈이라고 얘기하느냐? 공급이 충분하면 공급 대책 안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린벨트 풀면서 공급을 또 하겠대. 뭐 하는 얘기냐? 너네 사전 청약 취소하고 뭐 이러면서 공급 확대는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또 현 정권 들어왔을 때 270만 호 공급 대책 하겠다더니 지금 최악의 공급난이다. 오히려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다. 정부도 사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를 아니라고 말했지만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
얼마 안 됐죠? 바로 7월 25일자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겠다. 진짜 부족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그리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한번 또 발표합니다. 언론 반응을 보니까 좀 쎄한 거죠. 반응이 내가 원한 반응이 아닌데 생각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추가 주택 공급 방안 확대를 하도록 하겠다. 7월 30일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도록 하겠다. 대규모 공급으로 가격 상승 기대를 꺾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대규모 공급을 하면 어디다 할까요? 대규모 공급은 일단 서울엔 못할 것 같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하겠죠. 그렇죠. 하겠다고 하겠죠. 예. 서울 이외에 예. 서울 이외에 분당 주변에 할 수 있을까요? 대규모 공급? 뭐 분당의 대규모 재건축. 뭐 분당의 대규모 재건축. 네. 좋은 그리고 의견입니다. 뭐 붙어 있는 용인의 대규모 뭐 공급, 용이네. 네, 뭐 일부 광주, 뭐 광주. 수원, 뭐 평택, 동탄까지 갈 수도 있겠지. 뭐 예, 화성까지. 그렇죠. 예. 용인도 참고로 엄청 넓습니다. 뭐 처인구는 뭐 끝도 안 보여. 예. 그렇죠, 그렇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집값 급등세 정부가 백기투항했다. 공급 충분하다고 말하더니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고 하더라.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정부가 쇼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도 7월 달 우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항상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하셨었죠. 그리고 2017년도 8.2 대책 발표할 때부터도 이제 투기꾼들이 설 자리는 없다.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실수요 주택이 아니면 파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2주택자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땅은 남기고서 주택만 넘겼다라는 것도 이슈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대요. 근데 사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 건지 저는 이해를 해요. 왜일까요? 이런 얘기조차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우리는 집값 안정화를 할 겁니다. 동요하지 마세요. 지금은 과열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거죠.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거 7월 달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 놓고 몇 달 안 돼서 문제 빵뚜아네트 빵이었으면 밤새도록 찍어내겠다 얘기해가지고 빵현미가 됐다가 이제 결국 최장기간 국토부 장관 타이틀과 불명예 타이틀을 같이 얻으면서 사실상 물러나셨죠. 제가 봤을 때 기현미 전 장관님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정책을 수립한 게 아니죠. 비선 실세처럼 뒤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했던 4인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에서 허수아비에 불과했었던 거고 사석에서 만나면 되게 총명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명은 다 뒤집었었죠. 그 정책 세웠었던 4인조들은 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댓글로 실제로 야 너는 정부 비판만 하고 대안은 있냐? 맨날 불평 불만만 하는 거 아니냐? 너 투기꾼 대변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공급 대책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또 경기도권에만 공급 쏟아내고 끝이겠죠. 네. 서울 집값 안정이랑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권 집값 하락 이걸 끌고 오겠다는 건가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집값만 엄청나게 쏟아내봤자 그럼 뭐 하겠다라는 건가 생각하는 건데 김재경 소장 너가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오히려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대전제부터 깨야 돼요. 저희 투미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이상한 채널을 구독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학렬 소장님 채널은 꼭 구독해야 될 채널이고요. 자, 한번 통계청 자료를 볼게요. 주택 보급률 통계가 제일 말도 안 되는 통계인데 우리가 전국 기준은 100이 넘어가요. 지금도 좀 줄긴 했지만 100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닌 거죠. 지금 지방에 집값 싸고 넘치고 미분양 많지만 가냐고요. 안 가잖아요. 네. 원하는 거는 뭐예요? 서울의 주택을 원하는데 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100도 안 돼요. 오히려 최근에는 또 줄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주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늘지 않아요.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재건축은 진짜 순증이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순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 분양도 더 많고 사업성 개선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다가구도 입주권 하나, 단독도 입주권 하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뭐 잘해야 1+1 이런 식이니까 오히려 세대 수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가구 수는 또 줄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부족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이 주택 보급률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주택일까요? 맨날 비만 오면 갈 때마다 침수되는 반지하 방들 이런 주택들도 다 카운트가 되는 주택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 보급률 얘기를 했었을 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의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원하는 주택이 공급이 충분한지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지방에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에서도 정확하게는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제가 KB 통계 6월달치를 가져왔는데 이 6월달이 중요한 이유가 2024년도 6월달에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파트 평균이 12억이래요. 연립주택, 즉 빌라 평균은 얼마냐? 3억 2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균에는 고가주택들의 이제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가격을 원래 통계적으로 더 많이 보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5천, 연립 빌라는 2억 7천입니다. 즉 비싼 건 뭐다?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거지 빌라가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평균이라는 것도 우리 9억짜리 아파트 어디 있나요? 9억짜리 아파트요? 뭐 서울에서는 중하위권 지역에 많겠죠. 그렇죠. 성북구도 9억짜리가 없어요. 네. 뭐- 신축은 아예 없고. 신축은 아예 없고 연차 오래된 애들 그렇죠. 거기서도 세대수가 적은 애들 노원구도 9억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초소형들 노원구도- 빼고는 뭐 네. 33평형 같은 경우는 물론 9억짜리들도 있지만 지금 위치 괜찮고 대단지들은 10억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은 9억짜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노도관 금강구에도 없어. 예. 구축 중에서도 평균이니까 빌라도 2억 7천이 어딨어? 라고 하자면 중위 가격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호하는 주택은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지 서울의 빌라를 선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전제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저는 항상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거고 처방이 잘못되면 이제 효과도 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진단을 했으니까 잘못된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이 그 어떻게 됐어요?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집값 올라가는 다주택 투기꾼들 때문이야. 어. 다주택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간 거고 서울 가격이 또 튀어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지상 지구 묶어야겠어.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딴 데 올라가니까 계속적으로 전국을 풍선 효과로 고루고루 올라주는 그런 효과들을 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까지 과열될 게 아닌 거가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네. 경기를 부양하고 축소하고 할 때 네. 그냥 이거를 중도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골디락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적정한 상승률을 추구하는 거를 제1 목표로 하는 건데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면 빨리 이제 막 뜨거운 물로 그래서 뜨거우면 차갑게 차가우면 뜨겁게 그래서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도 쓰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근한시적이라는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애초에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심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심장이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정신병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넌 심장이 진짜 아픈 게 아니라 심장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야. 약간 막 환상통 막 이런 거야. 네. 그러면서 막 정신병 약을 계속적으로 처방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공급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은 서울의 아파트라는 걸 진단이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을 해놔야 돼요? 제2의 재건축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은 그것밖에 새 아파트 공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집니다.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주택들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 13%였는데 야 10년도 안 됐는데 23%로 10%가 점프했어요. 과거를 복귀해 보면 아시겠지만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공급 과잉 시절이었잖아요. 역대 평년치보다 공급 과잉이라서 집값 떨어집니다. 헬리오시티 약 1만 세대 공급 폭탄. 헬리오의 헬은 지옥의 헬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송파구에 지옥이 열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 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급 폭탄 말하던 때조차도 네. 우리 노후주택들이 줄어들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네. 노후주택 늘어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서 재개 재건축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아파트가 올라가느냐? 신축만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신축들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좀 연차가 오래된 이제 구축들은 보니까 오히려 지수가 내렸대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20년 초과 아파트들 중에서도 노도강 포함한 강북권역은 하락폭도 컸다. 근데 신축들은 엄청 올라가는데 격차가 벌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주고 활성화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처럼 그냥 방관을 하죠. 이제 앞으로는 더 문제가 생겨요. 분담금 5억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딱 5억 못 낼 것 같으면 그냥 이제 재건축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집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억인데 분담금 5억이면 15억인 거잖아요. 근데 15억이면 내가 이 동네 안 사지. 나 동대문구 가지, 성북구 가지 라고 네. 생각해 버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 동네는 재건축 못 해요. 아니면 거꾸로 동대문구, 성북구 다 막 17억, 18억 올라가고 우리 동네도 막 16억 이렇게 되면 그때 하는 거지. 그때는 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이클이 깨질 거예요. 신축 당연히 비싸고 준신축 비싸고 구축 가면 싸져야 되는데 구축도 연차가 원래 당연하게 신축이 제일 비싸면 점점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가격이 올라가요. 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수요로 갔다가 우리 재건축돼서 신축이 되면 야 오히려 지금 신축보다 더 비싸질 거잖아 하면서 약간 미래 가치를 보고서 이게 점프를 한 건데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가격이 빠지겠죠. 네. 재건축 사이클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신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구축은 더 구축이 되는 거죠. 이미 용적률 다 뭐 200%, 250% 이렇게 지어놔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 급감 전망, 수도권 새 아파트 희소성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눈에 보입니다. 사업성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일기 신도시 말만 지원해 준다라고 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면 특혜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정도로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정쩡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하지 말고 제대로 파격적으로 해줘서 빨리 갈 수 있는 곳들은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가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일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마뉴타운. 일본이 한국의 20년 뒤의 미래다. 딱 1기 신도시가 90년도에 준공 났잖아요. 이제 다마뉴타운은 70년도에 조성이 됐었거든요. 다마뉴타운 보니까 노인들밖에 없대. 역세권 주변만 재건축 좀 해서 젊은이들이 있는데 비역세권들은 노인들밖에 없고 재건축도 안 되고 그냥 우리 집과 그냥 평생 함께 할래 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꼴이 안 나려면 지금 주민들이 위기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세훈표 모아타운도 저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아타운의 가장 큰 문제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개별 구역으로는 뭐 몇백 세대 되는데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다 합치니까 우리 2000세대네? 그러면 모으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거꾸로 애초에 한꺼번에 이 동네를 개발할 거면 한 판에 2000세대를 만들어야지 왜 이걸 쪼개놔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지들은 이미 가로주택으로 가던 데를 사실 모아타운으로 포장만 다시 한 거지 그렇죠. 지금 제대로 모아타운에 이제 깃발을 꽂고서 가는 데들은 지금 뭐 되는 데들이 없어요. 그냥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2구역은 됐고 4구역은 됐어요. 나머지는 다 해제됐어. 이 동네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된 건가요? 그리고 개별 구역으로는 몇백 세대 안 되거든요. 단일 브랜드도 안 되고 규모의 경제가 안 생기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 갈등이 정말 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공사비 1,000만 원 넘어가는 애들은 세대수가 적은 데들이 이미 그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사업성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공사비로 다 뜯기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재개발로 가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전 시장 때 썼던 뉴타운이 부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가연 뉴타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가연 뭐 1-1-1-3 구역이 옆에 다 완공이 됐고 부가연 2구역, 부가연 3구역 있죠. 토지 이용 계획 안에 보게 되면 우리 학교 용지들 기존에 있는 학교 또 신설 초등학교 예정부지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다 순환할 수 있는 도로망 설계해두고 다운타운 녹지축 만들어주고 여기 상업지역들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부가연 요즘 좀 시끄러워도 저는 이게 잘 극복하고 나면 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부가연은 좋죠. 뭐. 그런데 이 부가연의 미래가 바로 부가연 뉴타운의 데칼코마니 바로 아현 뉴타운이 있죠. 아현 뉴타운 지금 이제 21억 9평 21억 거래됐다라고 하잖아요. 공덕 1구역 재건축도 분양가가 얼마였죠? 17억? 그렇죠. 17억, 18억. 뭐. 네, 17억, 18억 이렇게 해서 분양하면서도 잘 나가고 막 그런 식이 움직이는데 피도 붙었대요. 네, 피도 붙였대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이야 이 아현 뉴타운이지만 예전에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거든요. 여기가 아현 1구역 재개발이에요. 그렇죠. 돼지슈퍼. 네, 돼지슈퍼 있는데 네. 공공 재개발. 아현동이 예전에 이랬었어요. 그렇죠. 그냥 빌라촌 이게 막 경사 장난 아니고 이런 동네인데 재개발 그것도 그냥 재개발 뉴타운을 갖다 싹 밀어버리니까 좋아졌죠. 옥수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은 아니었는데 옥수 13구역, 옥수 12구역 그 옛날 옛적에 막 정비하면서 막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도 이제 재개발들 있죠. 옆에 막 금호 16구역 여기도 다 재개발들 하면서 정비가 된 거고 최근에 금호 21구역도 조합 설립 창립총회 했었죠. 이 그림이 옛날에 그 산동네 달동네 옥수동입니다. 달동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이 동네를 재개발하면서 다 철거해가지고 이 동네 살던 서민들이 다 내쫓았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동네를 재개발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지금 옥수동도 21억 다시 실거래가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옥수동 21억이 미친 거 아니냐. 그 동네 원래 조도 안 살던 동네인데 이거 재개발의 폐단이다라고 말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그럼 계속 이런 빌라촌으로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빌라촌도 아니고 판자촌이죠. 그럼 판자촌들 보면 전세가 5천만 원짜리 있거든요. 네. 재개발 지역에서도 무허가들 막 전세 3천만 원짜리 있습니다. 살아주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살아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동네로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놔야 어떤 효과가 나오냐? 물론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거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중산층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그래야 수요가 분산이 되는 건데 지금 마포, 성동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예전에 마포와 성동은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광진구가 훨씬 더 비쌌죠. 그럼요. 광진구가 송파구보다도 비쌌어요. 예전에. 그렇죠. 네. 광진구는 잘 나갔었습니다. 네. 강남수 강진 그렇게 했지. 네. 근데 광진구의 문제점은 사실 개발이 멈췄죠. 우리가 스타시티 얘기하던 게 도대체 언제적 스타시티예요. 신축들이 들어선 곳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광진구의 대장이다라고 할 정도 입지가 훌륭한 곳에 들어서지를 못했다 보니까 잡아주질 못했었던 거죠. 그 사이에 마포, 성동이 신축으로 들어서면서 지리적인 이점이 이제 다시금 보여주면서 거주 환경이 개선이 된 건데 이거를 약간 그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나쁜 거다라는 프레임에 쌓여 있어 버리면 그냥 너네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포구나 성동구 개발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진구는 더 비쌌겠죠. 지금보다 더 비쌌을 거고 또 사실 광진구가 비싸질까요? 잠실 가격이 지금 막 25억 이러고 있는데 30억 갔겠죠 이미. 네. 우리가 성동구나 마포구로 수요가 분산될 사람들이 다 잠실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반포
뭐 50억 거래됐다라고 하는데 50억이 아니라 이미 60억 가 있었겠죠. 사람 살만한 동네가 더 좁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론 서민들은 살 수는 있었겠지만 중산층들이 그리고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 거주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다 강남밖에 사람 살 동네가 아니야 하면서 강남을 쏠리게 되면 더 비싸졌겠죠. 즉 수요를 분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게 딱 이겁니다. 빌라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아파트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럼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좀 완화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대? 라고 하니까 정부가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택지 개발은 진짜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진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정책이지만 또 3.5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발표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또 어디다 하겠어요? 뭐 그린벨트 좀 풀어가지고 뭐 지정하든 남양주에 지정하든 또 고양시에 열심히 지어 되겠죠. 경기도 집값 하락이에요. 사실 3기 신도시 발표했었을 때 어디가 불만을 많이 표했네요. 대표적으로 2기 신도시들이 막 3기 신도시 반대했었고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일산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죠. 주변에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인천, 검단 근데 여기다가 고향 창릉에서 38,000세대 더 때려 지으면 지금 일산 집값은 4억에서 5억인데 지금 미쳤냐? 우리 일산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김현미 전 장관 있었을 때 발표를 했었고 또 김현미 장관님이 원래 일산 사셨잖아요. 지금도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막 뭐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었던 거가 재현되는 거죠. 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일반 지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위성 지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분당 주변은 녹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미 그냥 산악이든가 골프장들이에요. 이 뭐 땅 개발할 때들은 다 개발돼 있고요. 중간에 뭔가 살짝 농지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적 평지도로 바꿔보면 이미 막 용인 플랫폼 시티 뭐 하면서 막 개발 계획들이 다 잡혀 있고요. 평촌 주변도 볼게요. 평촌 주변도 인덕원역 주변이니 뭐니 다 개발됐고 이거 뭐죠? 했더니 그 유명한 지정타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도 열심히 하고 막 지금 공사판이거든요. 얘네 끝나면 뭐 공급할 땅이 없죠. 그럼 공급하게 되면 어딜까 했더니 일산 신도시가 있는데 주변에 아직도 농지 천지입니다. 이 농지들을 어떻게 할까? 분명 또 지으면 지을 땅이 수도권 주변에서는 결국은 일산 주변 아니면 저기 서울 북부 아니면 남부라고 해봤자 동탄 밑에 이런 데들밖에 없죠. 그런 식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그럼 일산 죽이기 정책 아니냐. 또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된다. 특혜라는 말이 나올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노후계획도시 아까 일본 얘기 나왔던 것처럼 노인들 천국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해가지고 여기 개발을 획기적으로 해줘야지 안 그러면 노후도시들로 된다라는 것이죠. 얘네들이 구도심을 개발해야 되는데 택지지구 지정은 하기 쉽잖아요. 그냥 뭐 농지 밀어 엎고서 공급하고 너가 자꾸 재개발 재건축하면 순증이 잘 안 된다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 3만 세대, 6만 세대 때려 넣겠습니다. 그럼 경기도권 집값 잡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서울 집값을 완화해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은 3기 신도시 선정을 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3기 신도시 계속 지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막 맨날 일산에서 자유롭지 않은 자유로 지금도 막히는데 고향 창릉에 또 때려박고 또 여기 중간중간에 뭐 대공 역세권 개발이니 뭐니 막 계속 때려 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막히는 거죠. 대중교통도 맨날 막 미어 터질 거고 그러고서 막 차로 오갈 데가 없고 그나마 그래도 1기 신도시는 중전철이 다 깔려 있잖아요. 워낙 예전에 계획돼 있다 보니까. 근데 어정쩡한 경기도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왕복 2시간, 1시간 반 이랬는데 막 신도시대 막 다 때렸는데 교통대책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왕복 3시간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여기 주거 환경이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양질의 주택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주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1기 신도시 정비할 거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발표에서 저는 문제점이라 본 게 사실상 순환 방식 재건축을 얘기했거든요. 전체 주택 사업 물량에서 10%, 15% 수준으로 지정을 하겠대요. 이제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성남 재개발
얘네가 대표적으로 LH랑 이제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왔다가 순환 방식으로 했었죠. 네. 그럼 입주한 애들도 있지만 이제 공사 중인 데들이 있고 이제 뭐 인허가 받는 데들이 있고 이제 조합 설립하는 데들이 있고 지금 벌써 20년 걸렸는데 앞으로 다 완공되려면 20년 이상 될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사실상 순환 방식 하는 순간 40년, 50년 걸립니다. 솔직히 40년, 50년이 아니라 그때 되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내 나이 80인데 그냥 재건축 해봤자 몸 부기형을 누리려나 그냥 여기 살래. 이럴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일본 꼴 납니다. 계속 일본처럼 된다라고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자꾸 이주 대책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주 대란도 안 생긴다고 봅니다.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줘도 서울시에 있는 뉴타운들 동시다발적으로 2000년 초중반에 해줬지만 알아서 순환 방식 됐거든요. 사업성 때문에 쌈박질 하는 데들 알아서 지연되고 갈 곳들 가고 그러면서 지금 공사하고 지금 이제 인허가 받고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 또 뭐냐? 교통대책들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례신사선 도대체 언제까지 위례신사선 얘기할 거예요? 이제 또 서울시가 열심히 할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삽을 떠서 언제 완공이 되느냐? 위례 입지는 정말 좋잖아요. 정말 좋은 입지임에도 이 자차가 없으면 살기 어렵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한테 이제 교통분담금 3천억 원을 이제 받아놓고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위례신사선인데 지금 GTX A는 공사 중인데 이조차도 삼성역 언제 개통되냐? 2028년도도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게 A 노선은 그래도 일부 구간 동탄에서 수서, 운정에서 서울역은 이제 하반기 개통을 할 예정이지만 B노선, C노선은 착공식은 했는데 착공을 안 해요. A, B, C도 이런데 그래도 A, B, C는 될 거거든요. D, E, F, G 뭐 F까지 있잖아요. 네. GTX F 노선도 있어요. 네. 얘 언제 하는 거지? 한국 공연에 있었던. GTX 얘기하시는 분들을 뭐 그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투자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믿고 투자하면 폐가망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가 그거를 공약을 했으면 사업성이 안 나와도 재정을 어떻게든 투입을 해서라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도 교통대책들은 발표해놨지만 이게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말만 교통대책이었지 예를 들어서 교통대책이 현실화가 안 됐어. 막 9호선 연장, 3호선 연장, GTX A, B, C, D, E, F 막 이러면서 쭉쭉 갔었던 것들 교통대책들 많이 있었는데 경전철 뚫고 뭐하고 하는 거 제대로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는 때려 놓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3기 신도시가 이제 인프라 갖춰지고 뭐 하려면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여기가 사람들이 막 다 입주하고 6만 세대 이러고 있는데 다 차 끌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경기도에 지옥이 열릴 겁니다. 그럼 지옥이 안 열리려면 대중교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정비사업 활성화하려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말도 안 되는 정책 없애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용적률 체계 저희 항상 많이 얘기했죠. 기준 허용 상한 과도한 기부 체납으로서 사업성 박살나는 것들 이거 개선해야 된다. 땅을 뺏기면서 실제 용적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늘어나는 게 다가 아니다.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들 기부 체납 또 기부 체납인데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해라. 원가도 안 되는 것들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2억씩 마이너스라고 하거든요. 이거 원가 인정해달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해주려면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럼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 즉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한 거다. 여기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높다. 그건 신축 아파트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엉뚱한 데들 막 주택 공급하면 경기도 집값 잡는 정책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서울 집값 올리는 정책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또 잘못된 진단 중 하나가 우리 원장관님께서 PIR 18배 비정상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올랐죠? 지금 비정상이 아니라 초비정상 하향 안정할 거라고 했어요. 하향 안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PIR이 왜 무너지느냐? 전국 투자자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어요. 외지인 투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25% 가까이 되거든요. 25% 수치라는 거는 4분의 1이에요. 서울 주택 매수하는 사람들의 4명 중에 1명은 외지인들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왜 이 가격이죠? 아니 이 돈에 20억이면 누가 미쳤다고 근로소득으로 이걸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방주택을 싹 정리해가지고 서울을 사버립니다. 서울 아파트 외지인 투자 비중 보면 당연히 한강변이 높긴 하지만 한강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도강일에서 낮나요? 여기도 20%가 넘어가요. 지방이 그럼 낮으냐? 막상 지방을 보면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우와, 세종, 충남은 되게 높아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있는데 기타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 서울 사람들의 지방 투자 비중이 또 있어요. 보면 서울 사람들이 지방은 1에서 2%밖에 안 삽니다. 세종 엄청 많았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세종으로 오나 보죠. 뭐 충청도 사시는 분들이 세종으로 몰려오나? 뭐 대전 사는 분들께서 세종을 열심히 사나 모르겠지만 정작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세종 안 산다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 어디를 많이 사느냐? 여기 빨간 데 있죠? 경기, 인천. 수도권. 이게 진짜 안타까운 통계거든요.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몰리고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못 사고 경기, 인천으로 밀려 나가는 거죠. 솔직히 서울 사는 사람들이 경기, 인천이 좋아서 갔을까요? 뭐 좋은 데들도 있죠. 서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도라 하더라도 서울 뺨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들로 밀려 나가는 게 정작 지방 사람들은 경기도를 잘 안 사는데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간다라는 거죠.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올바른 거죠. 빠숑님이랑 2024년도 주택시장 전망할 때 표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지역별 양극화도 있지만 상품별 양극화도 나타난다. 그건 상품별 양극화는 아까 말했었던 아파트, 비아파트 양극화. 네. 그러니까 아파트만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지역별 양극화가 이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양극화들은 왜 나타날까요? 다주택제 규제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이 8.4, 3주택은 12.4%를 납부해야 되고 비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2주택까지는 일반 취득세율이긴 하지만 일단 다주택이 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살 때도 규제, 그리고 보유할 때도 3주택자는 중과세율입니다. 원래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도 규제였지만 이것까지는 풀었어요. 현 정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하려 했었지만 민주당에서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다주택자 중과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에서 30% 중과세율이 있어요. 네.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서 2025년도 5월달까지는 또 유예를 하고 있는데 네. 원래는 정부가 이 중과를 아예 없애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 구성원을 보면 안 될 것 같죠? 이거 폐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똘똘한 한 채로. 지방에 여러 채 가지고 있었더니 다주택자 적폐래. 네. 그러면 서울에 한 채로 가야겠다. 서울에서도 빌라가 여러 채면 이제 빌라 갭 투자, 빌라 왕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 아파트로 가자. 세제가 이미 한 채로밖에 못 가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전 정권이 예상한 결과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저는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주택자 투기꾼들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말하면 또 얘기하면 투기꾼들 양성하려고 그러는 거다. 야,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야 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여러분들이 살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보고 한 채만 남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남 한 채로만 남기고 또 지방이 여러 채를 정리해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했었던 주택들, 지방주택 초토화 시켜줬죠. 네. 빌라 초토화 시켜줬죠. 그게 전 정권이 원하는 결과였다라고 하면 잘한 짓이죠. 네. 진짜 서민들은 어쨌든 서울 집 못 사죠. 어떻게 20억, 30억, 50억을 마련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경기도권의 저렴한 주택들, 서울의 빌라들, 집값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겠다. 연봉이 3천이라 하더라도 빌라 3억짜리 집, 또 특히 6억 이하 주택들은 정책 자금들 많이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게 노린 게 맞다라면 정책이 맞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이 잘못된 거 그것 때문에 이거 오히려 악영향이 펼쳐진 거죠. 강남 집값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다주택 규제 좀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인구 감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정점은 2020년도를 정점으로 찍고 2021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70년도 통계청 추산치를 보게 되면 57.5세. 근데 이것도 중위값이죠. 사실 이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출산율은 더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저위값을 보게 되면 3,100만 명으로 줄고 평균 연령이 이제 거의 60세에 반올림하면 60입니다. 중위값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셔야 될 시대가 올 거고요. 네. 이것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과연 어떻게 또 나중에 늘어날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예상을 하는가 싶긴 하는데 이제 젊은 미래 세대들이 열심히 애를 낳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자체도 결국 어디다?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곳들이다. 서울 수도권, 주요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데 일본처럼 될 것이다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방에 살고 싶어도 이제는 인구 증가 시대가 아니라 감소 시대다 보니까 인프라가 무너졌죠. 산부인과도 없고 지금 산부인과 얘기 안 나오죠? 소아과 문제 얘기 나오고 있죠. 애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엄청 몰려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히려 몰려드는 곳들에 인프라를 개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도 논란 나왔었던 그분, 본인은 강남 살면서 모두 다 강남 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던 분 있잖아요. 사실 왜 자꾸 우리 맨하튼 집값 뭐 500억 거래됐습니다. 1000억짜리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자꾸 한국만 자꾸 강남 집값을 갖다가 경매하듯이 자꾸 얼마 찍었습니다 이게 나오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본인은 이제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비판을 받아본 거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왜 자꾸 서울 수도권 몰리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죠. 제2의 수도라고 하는 부산조차도 부산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100대 대기업들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단 한 곳도 없대요. 오잉. 1000대 기업으로 해봤자 27개라고 합니다. 교통의 중심지 대전은 어떨까요? 국내 매출 100대 대기업 한 곳도 없어. 아니 뭐지? 맨날 얘기하잖아요. 취업 남방 한계선 이렇게 하면서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데 그러면 지방을 살려야죠. 살려야지 서울 쏠림 현상을 줄여야 되는데 이 혁신도시가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막 우리도 줘요 무슨 뭔가 예산 따먹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권역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대구, 부산, 세종, 대전 아니면 이제 전라도의 광주 이런 곳들에 막 집중적으로 갔다가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들 막 다 밀어줘서 여기 살만하게 해주고 이쪽에서도 우리가 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그 지역에서도 우리 고향을 떠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나누는 거죠. 너네도 하나 너네도 하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공기업 있는 사람들도 다 이직 퇴직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게 오히려 지방 살리기를 실패한 거다. 정작 국회의원분들도 보면 다 강남에 집이 있고 다주택자들도 많아요. 이번 총선에서도 제가 누구라고 안 하겠지만 출마는 뭐 어디 뭐 지역에 하면서 주택은 막 강남에 용산에 성수에 막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을 발전할 위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주택도 매수할 정도는 돼야 그럼요. 진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나도 차도 내 집은 여기 안 살고 내 가족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우리 동네 발전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서울 수도권만 엄청 쏠리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선택과 집중할 때가 됐다. 우리 포기할 때는 포기해주고 그리고 몰아서 지방에 살릴 곳들이어야 돼. 이제는 그러면 이 얘기하면 누군가는 얘기하죠. 아니 지방 죽이라는 거냐. 우리 고향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광역시들도 힘들거든요. 수도권은 공장에 대한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공장들이 다 여기 충청도 여기 서울 경기도에 가까운 곳들이 다 몰려 있어요. 충청도
여기 위쪽 여기만 좀 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죽는 거죠. 여기도 살릴 수 있도록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전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는 것도 막 못 내려가겠다 하는데 아니 부산이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반대하는 마당에 그럼 부산도 살릴 수 있게 노인과 바다 소리 안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평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 죽어가는 마당에 살릴 수 있는 곳들이라도 살려주자. 그래야지 지방도 살 수 있는 곳들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PF 논란들도 많잖아요. 근데 PF 논란조차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건데 보도자료에서 명확하게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방송에서나 얘기하는 표현이지 정부 공식 보도자료 그것도 금융위에서 금감원에서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쓰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옥과 석은 어딜까요? 옥은 당연히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공급하는 애들은 분양이 엄청 잘 되잖아요. 얘네들이 옥일 거고 지방 미분양들 이게 석일 거고 그리고 서울이라더라도 뭐 오피스텔, 생숙, 지산 엄청 힘들잖아요. 이런 애들을 죽이겠다. 근데 저는 이거 터트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터트려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 있고 터트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터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또 무너질 겁니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할인 분양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너네들 입주하면 안 된다 하면서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이 막 이삿짐 차량들 막고 이러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5억에 분양받았는데 4억에 분양받은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얄밉겠죠. 이 사람들이 죄가 있냐라기보다는. 근데 사실 이거는 시행사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시행사들도 사실 4억에 분양하고 싶었겠어요?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라도 분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줄을 갖다가 정부가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일, 3억 분양! 이렇게 해버리면 지방 집값들 신축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구축 가격이 더 무너질 거고 그건 지방에 진짜 치명적인 타격이 올 거고 그래도 이게 정상화라고 말하면 저는 뭐 그건 의견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시행사도 한번 다 무너져요. 중소건설사들 다 무너져요. 나중에 공급을 하려고 했더니 공급할 주체들이 없는 거죠. 아니 지방에도 계속적으로 공급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 공급 끊어놔서 이제 지방 집값도 언젠간 정상화 시키려는 정책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생명줄은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지방 PF가 다 터져버리면 지방 사람들은 또 뭔 생각을 할까요? 아 역시 지방은 끝이야. 서울로 가야겠어. 이게 더 가속화되는 거죠. 지방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방에서 우리가 수성구든 해운대든 좀 거점으로 갔다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방은 그냥 여기가 한계고 20억이든 30억이든 다 끌어모아서 서울로 가야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논외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저희 일전에도 둔촌주공 영상도 찍었었지만 입주민들 학교 지어주세요. 학교 부지에 애들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교육청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학령 인구가 많은 데들은 학교 만들어주고 아닌 데들은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강남으로 쏠림 현상들. 정작 본인들은 자사고 외고 폐지하겠다 하면서 다들 자기 자녀들은 좋은 데로 보내죠. 사람의 심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하나가 잘못했다, 뭐 하나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게 총체적 난국이 되다 보니까 이 집값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네 말대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하면 서울 집값 떨어지냐? 안 떨어지겠죠. 다주택자 규제 폐지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 떨어지지 않겠죠. 다만 우리가 50억, 60억을 강남에다가 다 쏟아 넣을 때 강남에다가 60억 넣어서 수익률이 5%만 맞추려고 해도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지? 취득세만 해도 내가 몇 억을 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실거주에서 맞췄다 하더라도 장특훈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양도세도 많이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방이 일반 세율이라 하더라도 수익률은 지방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서울 쏠림이 완화될 수도 있겠죠. 지방 집값 지금처럼 처참하지 않아야 된다 좀 보거든요. 전 지금도 지방이 정말 저렴한 가격들이 많다라고 봐요. 투자 가치 있는 데들. 근데 지방을 지금 사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게 주택 수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지방을 당장 사버리면 세금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빌라 같은 경우도
전세 사기니 뭐니 사건 사고에 터지면 빌라 가격이 지금 처참한데 지금 빌라 갭 몇 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것도 수익이 날 곳들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걸 사라고 권장을 못 하는 거죠. 무주택자인데 사회초년생이라서 3천만 원으로 어딜 사야 될까요? 라고 하면 빌라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3억이 있어. 근데 빌라 여러 채를 사. 그러면 세금 때문에 다 뭉개지다 보니까 세후 수익률 생각했을 때는 그럼 아파트 가세요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이 현상을 막아야 되는 건데 프레임을 잘못 씌웠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씌웠다 보니까 그 프레임을 깨기가 본인들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조차도 다 어디 가지고 있어요? 강남의 재건축들 들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전 정권의 정책을 펼쳤었던 그 4인방조차도 들고 있는 데들 보면 엄청나게 좋은 주택들 많이 들고 있죠. 아주 강남의 아주 알짜 지역들 많이 들고 계신데 그런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이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즉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뭐 내가 살고 싶은 곳들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 가장 핵심인 거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전문가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사람의 심리를 이해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다 막아놓고 지금 국토부 장관님도 저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중 하나가 비아파트 공급을 하겠대요. 지금 비아파트 공급이 문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딱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진짜 이 얘기는 하기 싫어하면서 막 비껴가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 또 풀어가지고 경기도 집값 잡으려고 그냥 그 돈 있으면 경기도 교통대책이라도 잘 해달라. 진짜 이상한 공급 대책 하지 말고 우리가 집값 안정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님이시잖아요, 저거. 네네네. 2017년도니까 그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그 이분하고 그때 아마 그 비서실장이 가셨던 분 잠깐 있었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단기였어. 근데 이제 그때 다주택자들 하도 비판을 하니까 이분이 집이 두 채였는데 레미안 대치팰리스였거든요. 그걸 팔았잖아 이분이 여기서. 오. 예, 근데 그걸 팔자마자 잘리셨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그 비서실장님이가 그분은요 사퇴를 했어요 그냥. 아이고. 안 팔고. 그러니까 그분은 위너가 된 거지 안 팔았으니까. 근데 이분은 집도 팔았는데 잘리고 해서 갑자기 그 희비가 엇갈렸던. 아 그러네요. 우리 예. 전에 예. 다주택 처분령을 내리니까 예. 집보다 집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저는 위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위너죠. 사실 네. 본인들도 통계 조작할 때도 솔직히 서울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면서도 안 올라간다고 최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통계 조작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김정일 소장님 말씀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이게 일부러 그랬으면은 맞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한 게 맞네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살고 있는 집들만 올랐잖아요. 강남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양극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그쵸.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드는 게 그분들이 어찌 보면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시장에서 제일 위너였던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 전략 때문에 더 올랐어. 그렇죠. 집값 빠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네. 본인들은 강남에 있는 주택을 사수한 거는 이렇게 하면 똘똘한 채 될 게 예. 알았겠죠. 그 똑똑하신 분들이 설마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 잠실동 아까 장하성 그 실장님 계셨던 저 잠실동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제일 위너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네 그냥.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말만 많은 사람들 믿지 말아라. 그분들의 행동을 봐라라고 합니다. 맨날 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주택 어디 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남들 보고 팔라고 하지만 본인들은 어디 들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 저는 국토부나 이런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책이 왔다 갔다 했었을 뿐이지 네.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토부에 있는 분들은 그냥 똑똑한 분들은 뭐 강남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냥 현명하다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서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저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에 여러분들 너무 과몰입해서 빠져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당 지지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투표는 하세요.
근데 그 정책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보고 내 투자는 이제 제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8월 달에 또 신박한 얘기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7월 달하고는 또 다른 시장이 돼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